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우리는 왜 혼자가 편할까?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나와 너의 경계에 대하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낯선 이들까지. 이 수많은 관계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주지만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피로와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어떤 관계에서는 편안함을 느끼고 또 어떤 관계에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경험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뇌를 써야 하는 관계와 뇌를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피로를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과의 진심 없는 소통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심이 없다는 것은 단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 즉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해석해야 하는 정신적 노고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과 가치관을 관철하기 위해 온갖 논리와 화법을 동원하며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본질적으로 두뇌 싸움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채 연극을 하듯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취향과 가치관은 혹시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깊숙이 숨겨집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일부를 희생하고 그 희생의 대가로 피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피로의 근원은 자기중심성에 있습니다. 관계에서 나만 있고 너는 없는 상태. 상대방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 진정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뇌를 안 써도 되는 사람과 만날 때일 겁니다. 그리고 이를 진심인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정의하루 있죠. 하지만 여기서 진심은 단순히 자신의 신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신념을 진심으로 주장할 때 그 관계는 오히려 극심한 충돌과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진정한 진심은 나와 남을 동등하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바탕이 되어야 할 진정한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배려라는 행위로 구체화됩니다.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불필요한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 이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편안한 관계는 바로 이러한 배려가 오고 갈 때 형성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취향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우리 또한 상대방의 그것을 존중할 때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소통은 더 이상 두뇌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유쾌한 대화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관계 단절이라는 과감한 선택이 합니다. 상대방이 머리를 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관계 자체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표면적으로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피로를 제거하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머리를 쓰는 행위를 멈추고 진심으로 소통하든가 아니면 관계를 끝내든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결국 편안한 관계를 얻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머리 쓰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정신적 노고 없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단절된다면 우리는 피로한 관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 전략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관계의 단절이 가져올 외로움과 상실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로한 관계를 이어가거나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는 관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관계는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피로를 주는 관계라면 과감히 놓아버리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건값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우리 또한 친절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우리 또한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친절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동일하게 반응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친절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머리를 쓰는 대신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조건값을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피로를 유발한다면 예쁜 말과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기보다 단호하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에서 우리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본질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관계의 형태를 재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통의 본질이 단순히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예쁜 말과 겸손한 태도를 좋은 관계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인 것인지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쁜 말과 겸손한 태도가 본질적인 배려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피로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의 형식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본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욕을 하더라도 그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상대에 대한 진심이 있기 때문이죠. 형식적인 욕설은 관계의 부수적인 요소일 뿐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는 핵심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소통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전자가 두뇌 싸움을 유발하는 필요한 관계라면 후자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풍요로운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후자의 관계조차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지나친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피로에 덫에 걸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통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취향과 가치관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해석의 노고를 덜어주는 배려이자 우리의 본질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결국 관계의 본질은 경계 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취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옳거나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취향과 가치관을 지키는 것처럼 상대방도 자신의 그것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은 상대방의 취향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동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존재를 그대로 존중하고 우리의 취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편안한 관계는 나와 너의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될 때 가능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각자의 취향과 가치관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쓴 채 서로를 탐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소통은 본래의 목적인 이해와 공감을 위한 행위로 되돌아갑니다. 관계의 피로는 타인과의 갈등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우리 자신과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따라서 편안한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취향과 가치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편안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